BKNet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주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지난해 연방 판사를 겨냥한 위협이 4,500건에 달했다라고 미 연방보안관실이 밝혔습니다. 대학 입학 시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연방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방 판사들을 겨냥한 위협이 4,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US 마샬 서비스 연방보안관실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연방보안관실은 또 최근 미국에서 국내 테러가 증가하는 데 대해서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방 판사들에 대한 위협이 갑자기 많아진 겁니까?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로널드 데이비스 연방보안관실 국장이 밝혔습니다. 위협에 대한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데이비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뭐 전에와 한번 비교해 보죠.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2020년에도 연방 판사들에 대한 위협이 4,000건 정도가 넘었었는데 이 수치는 5년 동안 400%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보다도 위협 건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어떻게 이렇게 판사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까? 데이비스 국장은 판사들에 대한 위협은 다양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살해 위협 등 말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판사의 판결에 앙심을 품은 일부 피고인들은 판사들을 해코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에게 보복성 공격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년 전 발생한 에스터 살라스 판사 아들 사망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택배 기사로 위장한 괴한이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살라스 판사의 자택을 습격해서 판사의 20살 된 아들이 총에 맞아 사망을 했고 판사의 남편도 역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당시 총격을 가한 사람은 누구로 밝혀졌나요? 총격 용의자는 로이 댄 홀랜더로 스스로를 반페미니스트, 즉 여권 신장론자들을 반대하는 변호사로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홀랜더는 살라스 판사 자택에서 총격을 가한 이후에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범행 동기는 밝혀졌나요?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홀랜더는 총격 사건 발생 전 맡았던 소송에서 살라스 판사에 대해 오바마의 임명을 받은 태만하고 무능한 라틴계 판사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살라스 판사는 중남미계로서는 처음으로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임명된 여성 판사로 버럭 오바마 전 행정부 때에 임명이 됐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판사들을 겨냥한 위협이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판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방보안관실이 미 전역의 94개 연방법원의 보호 임무를 현재 맡고 있고 또 범죄자 후송이나 탈주자 수색 업무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범죄 용의자라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신구속을 하지 않고 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판사들을 보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연방 판사들뿐만 아니라 또 주나 지역 법원 소속의 판사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지역 법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 곳들도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의회는 주와 지역 법원 판사들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을 위협하거나 판사의 집 주소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달 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네. 자, 판사들의 위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외에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위협은 어떻습니까?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보당국은 최근 몇 년간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반정부주의 단체 세력들이 커지면서 국내 테러 위협이 크게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 지역 당국자들을 겨냥한 위협도 그만큼 커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초에 메릭 갈랜드 연방법무장관은
각 주의 선거관리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겨냥한 위협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을 시켰는데 관련 조사 등을 통해 현재 2건의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갈랜드 장관은 또 연방수사국 FBI에 각 지역 교육위원회를 겨냥한 위협을 감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이나 아니면 인종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비난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 대학, 특히 명문 대학의 특례 입학 제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전형에는 여러 가지 특례 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동문자녀 특례 입학, 이 레거시 어드미션 이 제도 중단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문자녀 특례 입학,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 학교 출신인 경우 이를 참작하는, 다시 말해서 일정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가 한 보고서를 인용해 동문 자녀에게는 미국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인 SAT 1600점 만점에서 160점 정도의 가산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이 말은 조건이 비슷한 학생의 경우 동문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모의 학벌과 자녀의 학벌을 이렇게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가 지적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혜택받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동문 자녀 특례 입학 정보는 각 대학이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이드 하이어 에듀케이션 이 단체가 지난 2018년 500개에 달하는 대학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42% 정도가 이 전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AP통신이 미국의 30개 명문 대학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오직 8개 학교만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명문 대학교 입학생 가운데 동문 자녀나 친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신입생 가운데 평균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통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일반 전형을 통한 학생들의 합격률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동문자녀 합격률은 34%로 일반 학생 합격률 6%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2022년 이 동문자녀 특례 입학을 통한 학생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명문대들은 이 제도가 동문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대학들에 대한 기부금 장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대학교가 받는 기부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대학들의 기부금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하버드대의 경우 지난 2020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기부금 규모가 4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예일대학교는 310억 달러, 그리고 프린스턴대는 26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비리그 중 한 곳인 예일대학교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학교 학생단체가 지난해 11월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버드대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정도가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정책에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자, 이 정치권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오나요? 연방의회에서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일에 발의한 법안인데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정책을 사용하는 대학에
이런 대학들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자말 보먼 하원의원은 이 정책은 부유한 백인층에 가면 혜택을 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명문대들 가운데 이 정책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대학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20년 이 전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또 다른 명문대인 햄 엠허스터 대학 역시 지난해 10월 이 전형 폐지를 알리면서 이 정책은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예. 뭐 아예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전형을 금지한 지역도 있다고요. 콜로라도주입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지난해 5월 이 전형을 폐지하는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콜로라도주에 있는 공립대학교는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전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주내 대학교에서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